두 번째 시간이 이제 진행합니다. 자, 열에 대한 얘기인데요. 열에도 이게 요 정입니다. 현열하고 잡열인데, 자, 열을 얘기하면은 현열이 있고요.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잡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기본서에 지금 써 있는 대로, 자, 뭐라 그랬습니까? 현열하면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 변화 있고, 상태 변화 없을 때 출입하는 열을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우리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자, 온도 변화 있고 상태 변화 없을 때. 잡열은 뭐냐 하면 얘 반대입니다. 온도 변화. 그러니까 요 하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상태 변화 없을 때 출입하는 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 보면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 거기 이제 뭐 그림도 있지만 그림은 나중에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프고. 자, 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자, 우리 0도씨 물 또는 4도씨 물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0도씨로 하자고. 0도씨 물이 어떻게 됩니까? 100도씨 물이 되고요. 자, 100도씨에서 뭐가 됩니까? 아까 수증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도씨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0도씨에서 얼음이 되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현열에는, 자, 우리 온도, 여기서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온도 변화 있죠. 0도에서 100도. 그러니까 온도 변화 있고, 상태는요, 물이고 물이잖아요. 상태 변화 없을 때. 이 얘기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 이렇게 이럴 때, 이런 열을 갖다 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시험 문제는 말로 나옵니다.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100도에서 100도니까 자, 온도 변화 없고 상태, 물에서 수증기니까 상태 변화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열이라고요? 얘를요, 잡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여기 0도씨 온도 변화 없습니다. 상태, 그죠? 변했단 말이죠. 얘 무슨 열이에요? 잡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자, 그래서 현열 잡열입니다. 자, 이런 게. 그래서 얘도 옛날에는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그래프 이런 거. 자, 그거 참고로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자, 넘겨서 보면 114 쪽에, 자, 그 박스에 있는 게 지금 얘 내가 써놓은 게 그 박스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에서 이제 이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자, 용어 보면은, 자, 우리 먼저 전열이라고 돼 있죠. 이 전열이 뭐냐 그러면 전열이 열의 이동을 갖다가 전열이라고 합니다. 전열.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온도, 그죠? 자, 우리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용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이게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반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갑니다. 이걸 전열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게 자, 우리 뭐야? 구조물이니까 자, 이게 벽이다. 벽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이 뭡니까? 고온 측이라 그러고요. 자,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 저온 측이라고 우리 얘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전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자, 여기 고체잖아요.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열전도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들 열전도, 전도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요렇게 해주죠. 그죠? 자, 이렇게 고온에서 내려가니까 낮은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유체. 자, 여기가 이 공기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열전달이라고 합니다. 유체에서 유체에 자,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열전달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그냥 통과하는 거. 자,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열관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용어 또 모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지금 여기서 여기 이게 고체잖아요. 열전도, 열전달, 열관류. 그 다음에 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얘의 열전도 저항. 못 흐르게 막는 거. 저항은 뭐가는? 얘도 열전달 저항. 얘는 열관류 저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 열에서는 자, 요런 용어들. 현열, 잡열, 전열. 전열에는 열전도, 열전달, 열관류가 있다. 이런 거잖아.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지문 같은데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정도만 보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은 자, 우리 급수 설비입니다. 자, 급수 설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우리 어디서 상수도 사업본부라고 그럽니다. 어디 우리 아리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서울은 거기서 물 보내는 거 우리 받는 거잖아요. 그 받는 방식에 대한 게 자, 우리 있는데 자, 우리 그거 전에 급수 방식 전에 경도라는 게 있는데 자, 요 경도도 자, 요것도 먼저 보자고요. 자, 지금 하는 게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급수 설비입니다. 자, 지금 얘기했지만 급수 물 받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쪽에 보면 급수 방식이 있는데 자, 급수 설비에서는 급수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경도라는 거 자, 이런 것들도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자, 경도 이렇게 되는데 자,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그 요 영어가 더 좋습니다. 영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ardness of water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물의 딱딱함. 지금 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도는 단단함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물체 이런 거 다 경도 이런 거 얘기해요. 근데 물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hardness of water. 물의 단단한 정도를 얘기하는 걸 경도라고 하는데 자, 그 이 경도라는 게 이게 정입니다. 경도란 이런 그냥 읽는 거예요. 물 속에 녹아 있는 마그네슘이나 칼슘의 양을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나 칼슘의 양을 이에 대응하는 탄산칼슘, CaO죠. 탄산칼슘. 자, 그래서 탄산칼슘, CaCO3. 탄산칼슘의 뭐냐? 100만 분율. 100만 분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ppm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ppm. 자, 이런 것도 우리 parts per 밀리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100만 분으로 얘를 환산 표시한 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도가 뭐예요? 그러면 물 속에 녹아있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탄산칼슘의 100만 분율로 환산 표시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자, ppm 이런 것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 100만 분율인데 자, 얘를 갖다가 다른 단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밀리그램 per 리터. 자, 이런 단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써있죠, 같이? 그죠? 우리 밀리그램 per 리터라고 있단 말이죠. 얘가 ppm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자, 우리 여기서 최근에 다 나왔던 겁니다. ppm과 똑같은 단위가 밀리그램 per 리터 해서 100만 분을 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 함유량, 탄산칼슘의 함유량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극연수, 연수, 적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경수. 자, 이렇게 물을 갖다가 구별을 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그 다음 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얘의 함유량이니까 얘는 극연수 딱 우리 이런 말, 극연수 이런 말을 우리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류수, 멸균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써 있죠? 증류수, 멸균수 이런 거를 극연수라고 그러는데 얘는 탄산칼슘의 이 함유량이 거의 제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90까지. 자, 그 다음에 적수는 얼마다? 90에서 110 정도. 자, 얘는 얼마다? 110 이상. 자, 이런 수치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런 수치 나중에 안 나왔지만 알아야 됩니다. 왜? 얘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니까 이 수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는 극연수는 먹는, 이거니까 뭐야? 증류수, 멸균수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연수. 우리 연수 많이 들었죠? 우리 연수기 있잖아요, 연수기. 그래서 뭐 아토피 있을 때는 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얘 좋은 물입니다, 극연수가. 얘가 좋은 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세탁이나 우리 쪽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보일러, 용수로 어떻게 된다?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사용을 하면은요, 이렇게 함유량이 이렇게 된 걸 쓰면은 세탁을 하면은요, 삭자가 왜 이래요? 아, 거품도 잘 나고 때도 잘 빠진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어디? 보일러 용수. 보일러에 그 물 떼는데 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쟤는 적당한 물이고요. 연수하고 경수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좋은 거고 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똑같이 세탁이나 보일러 용수로요. 자,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적합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데 이건 안 좋다라는 거야. 자, 우리 보면, 샘물이라 그래요. 경수를, 샘물. 자, 우리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뭐 시내가 이런 데서 머리 감고 그러면 막 뾰족뾰족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비누도 안 먹고 막 이러는 게 그런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얘기가 이제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얘를 갖다가 지금 보일러 용수로는 적합하다 그러고, 얘 보일러 특히, 왜 보일러 얘기해요? 우리 저 보일러, 난방에서 보일러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얘를 부적합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용하면 만약에 경수를 갖다가 지금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한마디. 요게 또 이제 핵심이 스케일이 낀다라는 거야. 스케일이 뭐예요? 물때. 자, 이게 보일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보일러. 여기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서 자, 이제 물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끓인단 말이죠. 자, 끓일 때 보면은 만약에 경수라는 물을 사용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때가 낀다라는 거예요. 그 물때가 스케일이라 그러는데 노란색으로 우리가 이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빨 갖다 보면 느리끼리해지잖아요. 그 스케일 껴서 똑같이 이런 게 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끼니까 물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쉽게 얘기해서 안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말. 경수를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뭐가 낀다고요? 물때가 껴갖고요. 거기 이제 쭉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리을해 보면은 보일러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자, 이게 결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또 그것도 이제 기본 지금 책에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경수, 우리 다른 말로 샘물이라 그랬어요. 얘는 연수는 단물이라 그럽니다. 역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급수 방식. 자, 얘 급수 방식에 대한 거 있죠. 이렇게 서술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냐, 맞았냐 하는데. 자, 우리 급수 방식에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자, 앞자만 쓸게요. 책에 있으니까. 수도 직결 방식.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옥상 탱크 또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가 탱크 방식. 자, 아까도 이런 얘기 좀 했지만,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얘는 또 뭐라 그러세요? 요건 그냥 쓰자.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자, 그게 어떤 거냐고만 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얘 단독주택에 우리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인데, 자, 여기 이렇게 제가 파이프 그리는데 얘가 뭐야? 상수도 사업본부입니다. 수도 본관이라 그럴게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 여기서 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또 계량기 있죠. 계량기가 거기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통해서 자, 우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자, 이게 자, 우리 수도 직결 방식이다. 그죠? 우리 단독주택에. 얘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그림만 그렸는데 얘가 오염이 제일 안 되는 겁니다. 제일 깨끗한 거예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징들을 보는 건데 오늘 그냥 오늘 그림만 보자. 옥상 탱크 방식,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에 우리 집 건물에 그죠? 옥상에 보면 이렇게 탱크 같은 거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특히 우리 연립주택이라 그럴까요? 이런 데 보면 특히 옥상에 다 탱크, 물탱크가 있습니다. 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도 그런 옛날엔 다 이거였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상계동이 이런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얘는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수도 본관에서 물을 보냅니다. 자, 물을 보내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계량기를 통하는데 자, 요렇게 그립니다. 얘가 뭐냐면 지하 저수조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 지하에 지하 저수조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받는 겁니다. 받은 다음에 자, 이 물을 갖다가 자, 펌프로 해서 펌프. 자, 그래서 얘를 해서 자, 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옥상 탱크가 있어요. 열로 물을 넣는 겁니다. 그죠? 네. 자, 넣고 펌프로 해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 필요한 곳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옥상 탱크 방식 또는 고가 수조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자, 우리 책의 책의 그림만 봐도 돼요. 저는 근데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116쪽에 있잖아요. 자, 이러면서 자, 펌프. 그러면서도 자, 요 펌프를 갖다 물을 올리는 거다 그래서 양수 펌프라고 합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을 올리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탱크 방식은, 자, 우리 얘도 이런 겁니다. 자, 수도 본관입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다, 요거만 빼고 다 지하 저수조가 있는 겁니다. 지하 저수조에, 자, 그래서 여기에 물을 밟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을 갖다가, 자, 펌프로 해서, 자, 뭐야, 여기가, 얘가 압력 탱크입니다. 자,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펌프로 해서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이 물을 올리는데 여기에, 여기 압력을 줘요. 여기 물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펌프로 해서. 자, 여기 놓았어요. 놓는데 이 물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압력을 줘야 됩니다. 압력을 주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공기 압축기라 그럽니다. 자, 근데 이 공기 압축기라는 말 다 뭐야? 어느 말을 많이 써요? 컴프레셔라 그러죠, 우리요. 컴프레셔로 해서 여기다가 압을 주는 겁니다. 압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압에 의해서 이 물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얘가 압력 펌프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압력 펌프랍니다. 압력 탱크 방식에서,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가 있는 거죠. 이걸로 해서 압을 줘서 그 압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압력 탱크 방식이고요. 자,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똑같이 상수도 본관에서 밸브를 통해서, 자, 뭐 어떻게 돼요? 지하 저수조에 물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얘는, 자, 그냥 펌프 직송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펌프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펌프로 해서 올리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자, 여기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이제 얘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자, 펌프 직선. 그러니까 탱크 없다. 탱크 없잖아요. 그죠? 그냥 펌프로. 그러니까 펌프에서 펌프로 어떻게 된다? 직송.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이런 자동 제어 이런 게 잘 돼 있단 말이죠. 옛날에 이런 게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잘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 그리고 또 이런 게 없으니까 펌프도 없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뭐 옥상 이런 거 없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서부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7쪽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펌프에 대한 거. 지금 여기 펌프들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와 있잖아요, 펌프들. 자, 근데 얘에 대한 거가, 펌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번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한 문제 나와도 한 문제는 안 나오고 그랬는데, 두 문제씩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자, 우리 펌프에 대한 얘기, 자, 펌프 양정, 저기 펌프의 양정이라 그랬죠? 양정이라는 게 뭐냐? 물을 끌어올린 높이를 양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자, 지금 이제 우리 몇 번이야? 그것도 3번에 펌프에 대한 얘기를 자, 우리 하는데요. 펌프에서, 자, 이 양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양정 뭐라 그랬어요? 물을 뿜어 올린 높이. 펌프로 해서 물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말하고요.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얘기도 했습니다. 수두가 뭐야? 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물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써도 되고 이 용어 똑같은 용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용어인데 펌프에서는 수두라는 말보다는 이 말을 많이 써요. 양정이란 말을.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얘하고 얘는 무슨 말이라고요?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 높이, 물 올라간 높이. 자, 그래서 이제 펌프의 양정이라 그러는데, 자, 그 밑에 그림도 있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자, 요거. 자, 펌프라니까, 자, 여기입니다. 얘 지하 저수조입니다. 지금 아까 그린 이제 지하 저수조에서 펌프를 올리고 막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을 갖다가 올릴 때, 자, 요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렇게. 자, 요 배관이니까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게 그림에도 있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자, 펌프로 해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흡입양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흡입양정. 그죠? 물 여기서 펌프로 해서 빨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나서 여기서부터, 자, 요거는 뭐라 그래요? 토출양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양정이란 말 쓰고 있어요. 그죠? 물높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거하고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을 갖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얘 뭐라 그랬어요?
실량정이다. 실량정. 실제 물높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이게 이제 실량정인데, 자, 여기에 또 요런 얘기를 합니다. 플러스, 마찰. 아까 했죠? 손실, 수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마찰, 손실, 수도. 물이 올라가는데, 그 마찰 때문에 실제보다는 이론보다 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마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이 올라가니까 여기 마찰 때문에 덜 올라가는데 원래 마찰이 없다가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찰 때문에 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까지 해준 걸 뭐라 그러냐면 전향정이라고 합니다. 자, 전향정. 그러니까 실량정, 전향정. 실량정은 실제 올라간 높이, 흡입량정, 토칙량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찰까지, 마찰 없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까지 해주면 이만큼 올라간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전향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냐고요? 지금 원래 실량정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자, 우리 펌프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요, 이걸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찰은 네 배관에서 네 문제들이고 네 중력과 속도의 문제지. 나는 내 펌프 내 자체는 나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 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펌프에서 얘기할 때 펌프의 능력을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한다고요?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론상의 높이죠. 어떻게 보면 이론상의 높이. 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다는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펌프에서 무슨 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향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자, 이런 게 써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양가로 2번에 보면은요. 자, 펌프의 소요 동력 있죠. 그러니까 펌프를 갖다가 이제 그 동력, 힘이 얼마가 되느냐 할 때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충마력하고 축동력 있죠. 충마력. 아, 이게, 자, 그 다음에 축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공학이에요, 어떻든. 마력이 뭐예요? 말이 끄는 힘입니다. 동력은, 그러니까 동력은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동력에서 킬로와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 말이 끄는 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죠? 이 학문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그죠? 옛날에 이거 미국, 유럽이란 말이죠. 그 유럽이 그 발달했을 때, 그때 말이 그때 그러니까 자동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도 써먹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력. 그래서 뭡니까? HP라고 써 있잖아요. HP가 뭐예요? H가 호수 파워입니다. 근데 지금도 써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갖다가 얘기할 때 충마력으로도 얘기하고요. 또 모두도 얘기한다고요. 동력으로도 얘기해요. 근데 그냥 아주 그냥 쉽게는 이걸로만 얘기하는 게 좋죠. 동력. 그죠? 지금 무슨 말 끄는 힘이 뭐 이렇게 되지만은 지금도 쓴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공식이 이거 있죠? 외우는 겁니다. 이거 계산 문제, 작년엔 이거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전에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45002의 후라 그래. 후 누구? 후인데 이렇게 이런 거. 자, 그다음에 6120 2의 후. 나중에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보면은요. 자, 그 밑에 W가 뭐라 그랬어요? 물의 단위용적 뭐라 그랬어요? 질량, 아까 이게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아까 뭡니까? 물의 단위용적 중량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1000이 아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계산할 때 1000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에 이게 단위 환산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 공식이지만 단위 환산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또 지금 여기에 지금 총론에서 했던 거에서 자, 우리가 공학에서는 이게 이제 저도 제가 이걸 그냥 뭐 이렇게 가리키는 입장이지만 이 단위 환산이 항상 문제예요, 이게. 단위를 갖다가 맞추는 거. 이게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게 단위 환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단위 환산을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를 일부러 환산을 하게끔 단위를 조금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메타로 해야 되는데 밀리미터로 주고 뭐 이런 겁니다. 킬로그램으로 줘야 되는데 그램으로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위 환산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시설교련은 또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지금 공학을 하는 데서는 더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단위가 이걸로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6120이라는 게 나오고 얘는 HP, 그죠? 마력으로.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단위 환산에서 요거 1000이 들어가. 1000을 꼭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렇게 써놨죠. 1000이라는 거. 그러니까 W에 있죠. 계산할 때 보면 W 여기에 1000이에요. 1000 이렇게 해고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H가 얼마고 그 다음에 Q가 유량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정도만 딱 개념을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아주 다 중요한 거고 다 그죠? 또 우리 쭉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반드시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이래서 자 이런 게 이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 이제 급수에 대한 얘기를 좀 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3번에 보면 급탕입니다. 자, 급탕이 뭐예요? 급탕이 아까도 얘기했죠? 뜨거운 물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개별식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중앙식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급탕에서 자 3번 어휴. 3번 급탕 설비입니다. 뜨거운 물을 만드는 건데 자 우리 조금 전에 했지만 난방 아까 저 이게 큰 틀로 했을 때 난방 방식 급수 방식 저기 지금 있죠. 그 다음에 급탕에서는 자 제가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써놨지 않지만 급탕 방식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탕 방식에 지금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여기 써 있는 게 개별식이 있고요. 지금에서 뭐가 있다고요? 중앙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별식은 뜨거운 물. 자, 우리 집에서 있죠?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금 뜨거운 물 하잖아요? 중앙식은 뭐예요? 자, 지금 뭐 우리 지역 난방이니까 거기서도 주지만 우리 만약 중앙식 아파트 관리실에서 주는 거.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번의 개별식이고요. 그 다음 쪽에 2번에 보면 급중앙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개별식에 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자, 우리 나오죠? 순간식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순간식, 저탕식, 기수 혼합식.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중앙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직접이 있고요. 그래서 뭐야 우리 보면 밑에 있죠. 그래서 자, 중앙식에 보면은 그냥 중앙식 급탕법에서 특징 나와 있고요.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자, 그저 나와 있죠. 뭐라고 있어요? 종류에서 직접 가열식, 간접 가열식이다. 자, 그다음에 간접 가열식. 이게 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 요번에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개별식보다는 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개별식인데 자 이거를 이제 이런 식들을 다 전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얘하고 얘를 지금 그 전장에 보면은요 얘하고 얘의 특징을 비교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그 전장에 보면은 있죠? 자, 중앙식, 개별식의 특징하고 중앙식의 그 장점, 단점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데 책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개별식.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중앙식에 대한 거. 자, 보면은 자, 어느 얘기하냐 하면은 시설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시설비. 개별한 거. 어느 게 시설비 많이 들어요? 꽤 많이 들고 적게 들죠. 그죠? 개별이니까 그냥 우리 개별식 끄니까 그냥 여기 난로에다가 주전자 올려놓으면 뜨거운 물 되잖아요. 그건 돈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중앙식은 중앙에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비 많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얘기도 합니다. 열손실. 맞죠? 여기 있으니까 열손실인데 얘는 오잖아요. 먼 데서 오니까 열손실이 생긴다라는 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좋은 거잖아요. 개별식이. 그죠? 얘는 중앙식 돈 많이 들고 손실 많아요. 우리 지역 난방 그 먼 데서 오니까 또 손실 엄청 많다고요. 보온을 하고 뭐 단열을 해도요.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급탕 규모가 커지면 유지 관리가 어떻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 뜨거운 물 끓이는데 여기서만 끓여서 여기서만 사용하면 돼요. 근데 많아지면, 그죠?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은 중앙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지, 좋게야.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또 얘도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식도 장점이 어떤 거냐면은요. 기구 동시 사용률을 고려했을 때 총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자, 요게 또 장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이 기구 동시 사용률. 자, 이 얘기도 이런 용어. 동시 사용률. 자, 우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냥 계산하기 좋게 여기 10가구입니다. 10가구가 있어요. 이 10가구 있는데, 자, 10가구가 물 동시에 사용합니까? 열리면 또 100이다. 100가구다, 그러면. 그죠? 다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그죠?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동시 사용률이라는 거는 자, 얘보다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적게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게 뭐 70이 이제 다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얘기 총 용량. 여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가 이 용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다 아니니까. 이거 용량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개별이니까 그 용량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기구 동시 사용률. 동시에 사용하는 거는 100명이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시설을 해 놓으면 되지. 이거 맞는 시설에면 돈 갖다, 그죠? 과대 투자라 그러죠? 됐죠? 요런 게 여기 이제 써 있는 거 읽어보지만 요런 게 메인이다. 이런 얘기야. 크게를 두 개를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개, 요거 비교를 하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봤고요. 이런 거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각각이 보는 건데, 자, 그래서 개별식에서 이제 내용을 조금씩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자, 우리 순간식이라는 거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이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집에 옛날에 저희 집도 그랬고요. 우리 머리 깎으러 가는 이발소나 미용실 가면은 물 감죠. 그때 그 물이 뭐예요? 그게 순간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자 여기 배관인데요. 자, 찬물이 지나갑니다. 찬물이 지나가면은 자, 이제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얘 가열 코일이라 그래서 가열 코일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가열 코일입니다. 자, 찬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뜨거운 게 여기 배관에 뜨거운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지나가면 무슨 물이 돼요? 뜨거운 물이 되잖아요. 물이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을 만드는 방식이 순간식입니다. 이런 게 이게 순간식. 그래서 우리 지금에서 이발소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라는 미용실. 자, 순간식이고요. 저탕식은 뭐냐 하면 자, 뜨거운 물을 그냥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런 통에다가, 자, 이 통에다가 여기 찬물을 넣고요. 얘 불 끓이는 거예요. 또는 여기 전기를 이용하면은, 자, 히터를 넣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뭐야? 커피포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탕식이. 거기에다 뜨거운 물, 찬물 넣고서 전기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 넣으니까 여기 발열체에 의해서 여기 물이 어떻게 되나 뜨거워지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저탕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 순간적으로 많은 물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기숙사, 식당 이런 데에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기수 혼합식.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 가면 조금 깊게 가는 거고요. 기수 혼합식은 뭐냐면 기가 증기입니다. 수는 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찬물을 여기다 놨습니다. 지금 뜨거운 물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인데, 이게 물인데, 여기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증기. 자, 증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0도 이상이 돼 뜨거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열량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증기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가 돼요? 뜨거운 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개별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게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가열식가 중앙식입니다. 보일러에서 공급하는 거다. 아주 쉽게요. 보일러에서. 자, 그래서 직접 가열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일러에서.
자, 요 말, 저 책에 설명은 있고, 보일러에서 가열된 온수를 저탕조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 여기로 보내서, 자,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일러에서 뜨겁게 가열한 우리 온수를 저탕조로 해서 이렇게, 또는 그냥 이렇게도 갑니다. 그냥 보일러에서 있는 거를 그냥 각각에다가 보낼 수도 있죠. 자, 이게 뭐야? 직접 가열식. 자, 그래서 직접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자, 요 물이 요로 직접 오는 거. 요게 직접 가열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간접 가열식은, 자, 여기에 보일러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아요. 자, 똑같이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 보일러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탕조가 있어요. 똑같이 저탕조가 있는데, 여기에 가열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코일입니다. 코일, 그냥. 자, 이렇게 된 거야. 보일러에서 가열된 온수나 고온수, 증기도 됐어요. 증기를 갖다가 일로 보내는 겁니다. 요 배관위로 보내요. 뜨거운 걸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운 걸 보내니까 얘 코일이 어떻게 돼요? 가열돼서 시뻘겋게 돼갖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얘 보일러에 있는 증기나 고온수를 보내갖고 얘를 코일을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자, 이래서 이 안에 뭐가, 여기 찬물이 들어있죠? 이 찬물이 이 코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이 되는 겁니다. 이 뜨거운 물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야? 이 보일러에 있는 물이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물이요? 여기에 있는 물이, 여기서 뜨거워진 물이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인 거예요. 한 달이 건너서 가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직접은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간접이 더 중요합니다. 간접은, 자, 여기서 뜨겁게 만든 고온수나 증기를 배관을 통해서 여기 배관 위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내고 이렇게 다시 와요, 얘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되어 있는 코일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뜨거워지니까, 뜨거운데 여기 찬물이 있으니까 이 찬물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물을 공급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자, 간접 가열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자, 이 중앙식 급탕법에서 이 직접 간접이 있죠? 얘가 반대 개념,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이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요. 지금 여기까지만 그냥 개념만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요게 실은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1쪽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 급탕 정도, 이런 정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급탕에 대한 얘기, 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위생기구 및 배관 설비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요. 자, 4번에 보면은 위생기구하고 위생기구 설비 또는 그냥 위생기구 및 뭐라 그랬어요? 배관 설비.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우리, 자, 나오는 게, 자, 배관 설비. 그래서 한 문제 이번에 나온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자, 우리 위생기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요, 물을 사용하는 기구. 그죠? 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물 사용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싱크대, 거실에 싱크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뭐가 있습니까? 대변기 있고, 세면기 있고, 욕조.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위생기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위생기구에서 우리 뭐만 공부한다고요? 우리는 대변기. 자, 그 다음에 소변기도 있어요. 옛날에는 소변기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소변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그래서, 자, 우리 대변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변기가 나오는데, 자, 요것도, 자, 요게 항상 이제 대변기에서 얘가 세정, 자, 요거 대변기에서, 자, 처음에 얘기하는 게 세정 방식. 세정 방식에 의해서 분류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이거 왜 안 넘어갑니까? 자, 그 다음에 세정급수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세정급수 방식.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정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정이 뭡니까? 물 들어와서 얘가 세정이 뭐예요? 우리 대변에서 대변기에 있잖아요. 그거 쫙 보내는 거.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정화조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쫙 그거 하는 거를 우리가 세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세정하고 이제 급수하고 세정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세정 방식에 자, 여기 우리 지금 이 기초소에는 그냥 제목만 놓았죠.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세출식, 세락식, 자, 그 다음에 사이펀식, 자, 그 다음에 사이펀 Z식, 자, 그 다음에 블로아웃식, 자, 그 다음에 사이펀 볼텍스식. 자, 이거는 지금 하는 거나 아마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도 똑같다고 거의 조금 추가가 되겠네요. 지금 그래서 자, 우리 또 여기 기본서에는 블로아웃까지만 나와 있는데 6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게 자, 뭐냐 하면은 세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죠? 오수라 그러죠? 오물 이걸 갖다가 쫙 하는 거. 인간의 배설물. 자, 이걸 갖다가 쫙 보내는 거. 어디로? 정화조로 보낼 때 그거를 세정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여기서 세출식하고 여기의 구별은요. 자, 여기서 볼 때, 자, 요 세출식은 자,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배우는데, 자, 우리 동양식이라 그럽니다. 뭐야? 우리 쭈구리가 앉아서 보는 거. 지금 이제 옛날 건물들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쭈구리가 앉아서 하는 거. 여기서 세락식서부터는 엉덩이 걸치고, 우리 집에 있는 거 같은 거, 엉덩이 걸치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출식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얘기했지만, 그죠? 동양식이다 이러면서. 자, 요 영어 내가 일부러 넣었는데, wash out. 자, 이거 참고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얘기, wash out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세정을 할 때 방식이, 그림 이런 건, 이 그림이 이게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냥 알아버리는 거야. 세출은 물을 갖다가 분출한다. 이렇게. 분출해서. 그러니까 우리 쭈그리고 앉는 거 기억하면 돼요. 줄 잡아당기면 물이 쫙 나오잖아. D나 옆에서 쫙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야? 물을 분출한다. 그 말이 뭐야? wash out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참조로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출해서 그게 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소음이 그래서 얘 특징 좀 크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 동양식이니까 요 얘기합니다. 비위생적이다. 쭈구리가 앉는 거에 비해서 얘는 그냥 그 고용물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이 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세출식.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쭈구리가 앉는 거 다 상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락식은 뭐라 그랬어요? 워시 다운입니다. 자, 요것도.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워시 다운.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낙하시키는 겁니다. 그죠? 얘도. 그러니까 얘도 소음은 좀 있습니다. 소음은 있고요. 이 낙하시키다 보니까 얘는 물이 튄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락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우리 그림도 여기 이제 있는데 이거 그림 보고 갖고 몰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차 같은데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펀식. 자, 사이펀식은 자, 영어도 있는데 그냥. 자, 얘는 뭐야? 이 사이펀이라는 말. 요 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펀이라는 말을 할 때 사이펀 작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이펀 작용.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높은 쪽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런 통에 물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 물을 갖다가 옮기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거 그죠? 우리 그 어항이죠. 어항에서 물 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자, 여기 할 때 자, 얘가 호수입니다. 호수를 갖다가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 입을 대고요. 쫙 빠는 거죠. 쫙 빠는데 여기 뭐 이거 끝까지 나올 때까지 빠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 보이지, 호수 속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기 제일 높은데 여기만 지나는 거. 여기까지만 빨면 됩니다. 물이 여기까지 나올 때.
그죠? 쫙 밟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사이폰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뭐야? 물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 빠지는 현상, 이걸 갖다가 사이폰 작용이라는 거예요. 사이폰 용어. 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저렇게 해서, 자, 그러면, 자, 맨 처음엔 빨지만 한 여기만 지날 정도까지만 물이 나올 때까지만 빨면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빠진단 말이야. 빠져서 여기 차는 거. 자,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사이폰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겁니다. 여기 사이폰이 그 얘기입니다. 사이폰이 이제 우리가 또 기본 과정에 가면 사이폰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이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얘 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에 그래서 물이 자동으로 빠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주식에서 사이폰 작용에 의해서. 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거가 이제 그래서 사이폰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게 사이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요, 사이폰 Z.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사이폰 작용. 사이폰 작용과 Z 작용까지 하는 겁니다. 두 개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자, 얘 사이폰식은 사이폰 작용만 하는 건데,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사이폰 작용에다가 무슨 Z 작용. Z 작용은 우리 Z기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얘 Z 작용을 또 우리 표현을 할 때는, 자, 물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분사한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말들이 세출은 물을 분출하는 겁니다. 얘는 낙하시키는 거야. 이제 사이폰은 물이 자동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물을 분사를 한다라는 거야. Z 작용을. 그러니까 뭐야? 얘도 좋은 건데 얘는 이거 플러스 이거니까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얘가 품질이 제일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고가입니다. 그리고 사용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그냥 집에 있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거의. 옛날에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도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여기 세종 이거 설명하고 틀린 거 잡아내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아웃식. 자, 블로아웃식은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 Z 작용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블로아웃식은 뭐야? 이 Z 작용에 강력한 그냥 얘도 강력한 건데 얘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얘 또 이제 이 Z 작용이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물을 분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소음이 무지하게 큽니다. 중점을 둬서 해서. 자, 그 다음에 배출도 무지하게 잘 됩니다. 특징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자, 여기는 소음 얘기 안 했습니다. 나오지만 우리도 근데 집에서 무지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소음이 크니까 얘는 집에서 사용을 못해요. 배출은 잘 되지만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 공공건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공건물 이런데 우리 지금 이런 건물에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블라우시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폰 볼텍스식. 이런데, 자, 요게 영어로는 보텍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텍스 이렇게 발음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볼텍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를 갖다가 우리 보텍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얘는 사이폰 보텍스식이니까 사이폰 작용에다가 얘도 또 이제 볼텍스식이니 소용돌이를 우리 와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와류가 뭐야? 물이 그죠?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사이폰 작용에서 물이 자동으로 빠지는데 여긴 또 와류작용까지 하니까 얘도 배출 무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러냐면 이래서 얘는 또 소음도 작습니다. 뭐와 비해서요? 블라웃. 그러면서도 배출도 잘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나 뭐 최근의 아파트는 이거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뭐 우리는 이 정도. 자, 배출. 그래서 최근에 도입됐다. 이런 얘기도 도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 자, 얘가 세정 방식에 대한 자, 용어들입니다. 자, 이런 거에서 이제 기본서에 이제 설명이 쫙 되어 있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정 급수 방식인데 시간이 좀 됐어요.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지금 위생기구에서 세정 방식에 대한 거, 세출, 세락, 사이펀 제트, 블로아웃, 사이펀 볼테이지. 요거 똑같이 합니다. 언제까지? 심화 과정까지. 그러니까 계속 해줍니다. 반복.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